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전셋값 급등의 월세로, 서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에 대한 부분. 전셋값 급등과 전세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영향, 서울 월세도 지난해 10% 넘게 올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대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열풍을 타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지방 또 이제 원정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바람이 굉장히 또 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지금 막으려고 일단 대출 틀어 막았고요. 그리고 이게 틀어 막히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호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을 했고,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잡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힌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이 됐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전셋값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고 이제 월세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벌어가지고 월세 나가지 이자 나가지. 그래서 너무 휘청거린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부분들까지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난망하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간의 지금 부동산 정책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잡아 나가야 될 것이고, 서울의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물량, 지금 얼마나 좀 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도 풀어줘야 집을 사겠죠. 그래서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전세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월세, 그러니까 자가 아니면 월세죠. 그래서 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다라는 대목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주택자 지금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물량을 지금 내놓기를 유도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또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또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간다. 지하를 밀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아파트 짓겠다라는 대목인데, 일단은 지하로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용산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입지가 좋고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의 지금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선 토론회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라는 대목들, 이게 지금 정해져야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잡아나가고 끌어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대목, 굉장히 또 큰 이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 전기차도 불티나게 팔린다. 59% 급증.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가는 산업이 있었으니 전기차, 배터리,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테슬라, 아우디, 벤츠 등 수입 전기차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해 테슬라,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15,000대 정도. 그래서 1년간 신규 전기차가 지금 10만 대 정도 됐는데, 4분의 1 가량이 25% 정도가 외국 차였더라.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 뭐 리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금 인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율주행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불을 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에 대한 성장세,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이제 모델 개발을 이루어 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보스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기가 팩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이 마진을 남기면서 이익을 내는 이런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 올리고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고, 지금 천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주가 상승을 또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주 지금 항공 시대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끌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대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도 지금 2.4배 늘어났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성장 상승세가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나온 기사죠. 셀트리온 분식 회계 결론 날까? 지금 지긋지긋한 4년 동안 끌어온 지금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한 부분들, 상장 적격 심사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그래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 노출된 이슈고, 이거를 왜 계속 들먹거리느냐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를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털고 가자. 그리고 사측에서도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처리 안 하고 지금 뭐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굉장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목이죠. 감리 업무 처리 체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전 조사 금감원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에서 수리 배정을 한다라는 부분들, 감리 착수 표본 선정, 민원 제보 타기관 통보 등,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는 거죠.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에서 공시자료 중심으로 심사 관리 감리를 들어가고 정밀 감리 조사를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심의 조치안. 그래서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의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건데, 출석 의견 준술 및 이의 신청 기회 부여.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노출된 대목이지만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미 뭐 4년간 계속 소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점 없었다. 또 이제 회계 법인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금 뭐 상장 폐지 될 일은 전혀 없다. 지금 이것도 오전에 지금 금투업계에 대해 의견 종합적인 내용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지금 2010년에서 2020년 결과를 놓고 11월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위반 여부를 논의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19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이면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보이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선의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아주 괘씸하고 지금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 밀어놓은 거에 대한 부분들 책임을 져라. 다시 복구시켜놔라. 복구가 아니라 고점 뚫어놔야 되겠죠. 최종 조치하는 감리위원회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된다. 그래서 삼바의 경우 금감원 결론은 최종 증선이야 금융위 의결까지 5개월가량이 걸렸다. 그래서 지금 삼바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은 결국은 100만 원을 찍고 지금도 한 85만 원 선에서 윗선에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국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심의 후 1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대목. 그래서 19일하고 지금 심사 후에 15일.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언급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금투 이준호 연구원은 지금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규도에 따라 검찰 통보나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회계 처리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 2%,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한 4조가 좀 못 되고요. 자본금이 1,400억 정도, 헬스케어가 지금 2조 300억, 1,5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까지라면서 지금 19일 동안 거래 정지가 있었었죠. 삼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바는
지금 제대로 빼박이었는데 지금 주주들에 대한 손해가 크다라고 해서 살려준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지금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그런 일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명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어찌 됐거나 그 삼바보다는 훨씬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 참에 털고 합병도 하고 이걸 끝내고 일단은 매출로 가야 된다. 매출과 성장성으로. 그래서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지금 요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기업이 신약이 나왔는데 요거밖에 안 되느냐 라는 부분들. 그래서 겁을 일단 한번 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